분산도 알고, ETF도 알고, 적립식도 압니다. 그런데 막상 계좌를 열면 손이 멈추죠. 그래서 얼마나 사야 하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한 걸음. 나에게 맞는 첫 포트폴리오를 실제로 조립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종목을 살까에 시간의 90%를 씁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계좌를 가르는 건 무엇을 샀느냐보다 어디에 얼마를 담았느냐입니다. 포트폴리오는 종목 고르기가 아니라 비중을 정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맞는 첫 포트폴리오 짜는 법. 오늘은 시작 전 점검부터 핵심과 위성으로 뼈대를 세우고 비중을 정하고 적립하고 리밸런싱까지 한 바구니를 처음부터 끝까지 조립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비상금이 있는가? 둘째, 고금리 빚이 남아있는가? 셋째, 이 돈을 언제 쓸 것인가? 이 3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포트폴리오도 중간에 무너집니다. 비상금이 먼저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비상금이 없으면 하필 시장이 빠져있는 순간에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손실을 확정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자율이 높은 빚은 확정된 마이너스 수익률과 같습니다. 연 10%대 이자를 내면서 하는 투자는 출발선이 이미 뒤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간입니다. 돈을 언제 쓰느냐에 따라 담을 그릇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년 안에 쓸 돈은 예금과 현금성 자산이 맞습니다. 3년에서 10년이면 주식과 안전자산을 섞고 10년 넘게 둘 수 있는 돈이라면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변동성은 위험이 됩니다. 이제 재료를 볼까요? 자산군은 성격이 다릅니다. 주식은 기대 수익이 높지만 흔들림이 큽니다. 채권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고 주식이 흔들릴 때 완충 역할을 기대합니다. 현금은 수익은 거의 없지만 언제든 쓸 수 있고 금 같은 실물은 또 다른 흐름을 갖습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것, 그게 섞는 이유입니다. 뼈대는 간단한 구조 하나로 충분합니다. 핵심과 위성. 자산의 대부분을 오래 들고 갈 핵심에 두고 나머지 일부만 관심 가는 곳에 두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8대2 또는 9대1, 이 구조 하나만 지켜도 포트폴리오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넓게 분산된 시장 전체를 담는 자산입니다. 개별 기업의 운명에 내 노후를 걸지 않기 위해서죠. 핵심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주 바꾸지 않는다.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다. 10년 뒤에도 그대로 들고 있을 수 있는 것만 담는다. 지루할수록 좋은 자리입니다. 위성은 재미와 기회의 자리입니다. 관심 있는 산업, 배워보고 싶은 자산을 소액으로 담습니다. 다만 2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전체의 20%를 넘기지 않기. 그리고 전부 잃어도 삶이 흔들리지 않을 돈만 넣기. 위성이 커지면 그건 이미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베팅입니다. 그럼 주식과 안전자산의 비중은 어떻게 정할까요? 정답은 없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투자 기간이 길고 하락을 견딜 수 있다면 주식 비중을 높게, 기간이 짧거나 마음이 불편하다면 안전자산을 두텁게. 예를 들어 공격형은 주식 80, 균형형은 60, 안정형은 40 정도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답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100에서 나이를 빼라는 옛 공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30이면 주식 70%라는 식이죠. 참고는 되지만 나이만으로 사람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안정적인지, 언제 쓸 돈인지, 폭락을 견뎌본 적이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나이보다 중요한 건 내 상황과 내 성향입니다. 내 성향을 확인하는 가장 정직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넣으려는 금액이 1년 뒤 20% 빠졌다고 상상해보세요. 1000만 원이 800만 원이 된 겁니다. 잠이 안 온다면 주식 비중이 너무 높은 겁니다. 오히려 더 사고 싶다면 여력이 있는 거고요. 아무렇지 않다면
그 비중이 나에게 맞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비중이 좋은 비중입니다. 자, 실제로 한 바구니를 조립해 볼까요? 어디까지나 구조를 보여드리는 예시입니다. 핵심 80을 국내와 해외 주식, 그리고 채권으로 나누고 위성 20의 관심 자산과 현금을 둡니다. 중요한 건 숫자 자체가 아니라 각 칸이 왜 거기 있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비중을 정했다면 채우는 방법은 자동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 정해진 금액을 정해둔 비중대로 나눠 삽니다. 오늘이 살 때인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고민을 없애려고 비중을 미리 정한 거니까요. 목돈이 있다면 한 번에 넣기보다 몇 달에 걸쳐 나눠 넣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비중은 반드시 어긋납니다. 주식이 크게 오른 해에는 60이었던 주식 비중이 70을 넘어가 있죠. 가만히 두면 나도 모르게 위험이 커진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내가 정한 옷이 아니라 시장이 입혀 놓은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1년에 한두 번 날짜를 정해 점검하거나 목표 비중에서 5%포인트 이상 벌어졌을 때만 손봅니다. 그리고 가급적 파는 대신 새로 넣는 돈으로 부족한 쪽을 채우세요. 세금과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보가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첫째, 종목과 상품을 너무 많이 담는 것. 10개를 담았는데 안을 열어보면 같은 기업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수익률이 안 좋다고 몇 달 만에 갈아엎는 것. 셋째, 남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 그 사람의 나이도, 소득도, 견딜 힘도 나와 다릅니다. 분명히 짚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비중은 정답이 아니라 예시이고 어떤 배분도 원금 손실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있으며 과거의 흐름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정 종목이나 상품을 추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종목이 아니라 비중입니다. 비상금과 빚을 먼저 정리하고 기간으로 그릇을 정하고 핵심과 위성으로 뼈대를 세우세요. 견딜 수 있는 비중을 고르고 자동으로 채우고 1년에 한두 번만 손보면 됩니다. 완벽한 포트폴리오보다 내가 10년을 들고 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좋은 포트폴리오입니다. 다음 시간엔 그렇게 잘 만든 포트폴리오를 조용히 갉아먹는 것, 수수료와 보수, 투자 비용의 함정을 파헤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